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최근에 제가 모 대학교에 주식 관련된 이야기로 강의를 좀 다녀왔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끝나고 나서도 뭐 질문 받고 이래저래 소통하면서 강의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목이 거의 나갔다가 지금 조금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평소보다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호흡이 좀 고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까지 거의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었고 외국인들도 대규모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난 화요일 종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탄핵으로 가는가 싶었지만 또 그마저도 지금 일단은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정치적인 발언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탄핵에 대한 의견 또한 뭐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탄핵이 시장에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또한 무조건 탄핵이 되라 되지 마라 어떤 한 방향의 의견을 고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미 역사에 크게 훼손될 수 있을 만한 이 비상계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해버렸고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안게 되었고 대규모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해외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딱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장기화되어 버리면 원화의 가치는 똥값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되고요. 정권이 교체가 되든 현재 여당에서 빠르게 수습을 하든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약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에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전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원전도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 체질 개선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기존에는 단순 테마적인 거, 그 다음에 단순 이슈적인 거, 그냥 여기에만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여 왔었습니다. 근데 바짝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쪽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체코 수주라든지 루마니아 수주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짓고 있는 것들 건설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평균적으로 10년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10년짜리 수주를 지금 우리가 밸류로 땡겨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수주를 얻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테마적인 성향을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 섹터가 바로 원전 섹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AI라는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일단 AI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글로벌 원탑은 누굽니까? 오픈 AI예요. 그렇죠? 오픈 AI가 일단은 원탑인데 챗 GPT를 만들었죠. 근데 얘네가 글로벌 인공지능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참고로 올해 오픈 AI의 매출이 40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4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모델이 생겨서 매출은 발생은 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는 벌거든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40억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화로 한 5조에서 6조 정도가 되겠죠. 5, 6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하는 게 이 모든 게 트래픽과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도 또 아무나 지을 수도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로 장사하는 놈들이 구글, 아마존 이런 놈들인 거고 아무튼 데이터 센터가 사실상 심장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 방송, 네이버 검색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검색 기능이나 유튜브 같은 거 사용하는 것보다 바로 이 AI에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 규모가 최소 3, 4배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제품들인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배 터지고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를 끼고 인프라
깔고 있는 기업들은 매출은 나와도 이익은 아직 안 나고 적자만 엄청 나고, 그게 현재는 산업이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매출보다 투자금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40억 불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연간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90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서버 요금, 반도체 사는 돈,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일부 버는 놈만 벌고, 그래서 그런 놈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 가는 거고, 다른 놈들은 죽쓰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을 거고,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지을 거고, 또 전력을 쓰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전력을 어디에서 조달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써서 허가 신청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심사를 받고 허가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아무튼 허가가 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 환경을 깔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거겠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전력 생산은 주로 뭐뭐 있나요? 태양광이 있고요, 풍력이 있고요, 수력발전, 화력발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원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가져다가 깔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IDC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이 IDC보다 3-4배는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발전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데서만 전기를 사오면 요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는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죠. 전력을 천문학적으로 갖다가 쓸 건데 발전 효율이 일단 좋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탄소 배출입니다. 환경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탄소 배출. 그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전력이 환경을 해치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글로벌 친환경 정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환경 보호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뭐 R200 해가지고 친환경 노래를 많이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남아도는 나라이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하면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도 있고 탄소 배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미국을 놓고 봤을 때 가스가 남아 돌아서 화력 발전을 하면 발전 효율은 일단 엄청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탄소가 배출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발전 효율과 안전성이 좋으면서 탄소 배출 안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중에서 원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자꾸 원전 쪽이랑 뭐 계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광 좋죠. 풍력 좋죠.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 일조량이 떨어지면 발전 안 되죠. 풍력은 바람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와요. 아무튼 원전은 무탄소 발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됐고 대통령 자리를 물러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원전 산업이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지금 이번 영상에서만 3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 정치 테마주야. 그냥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지금 빠지고 그냥 끝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색깔을 일단 벗어나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해서 원전 쪽으로 수출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통령 지금 공석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반도체 안 팔 거예요? 2차 전지 안 팔 거야? 자동차 수출 안 할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만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전은. 그거는 정치 테마적인 것만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 산업 계속해서 주목을 더 해야 되고, 계속해서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원전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이걸 누가 지금 받아내고 있어요? 메이저들이 싹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로 시장이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요. 저가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에서 계속 내다 던지니까 밑에서 이렇게 다 받아먹으려고, 주워 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전 테마 일시적으로는 정치적인 색깔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뭐 정권이 교체가 되고 단순하게 산업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산업 지금부터 오히려 호황 사이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제대로 저어야 되는 그런 산업인데, 안타깝게도 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엮이게 됐고, 또 그 정치인의 당사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대통령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하락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최하단선 15,000원 정도 기준 잡고 원전 쪽 추가 매수하실 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요, 오히려 지금 어쩌면 더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온 게 사실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원전 관련돼서 추가적인 뷰가 필요하시거나 또 정치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풀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시세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억울하게 빠진 거,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빠진 거, 시황 때문에 빠진 거, 이렇게 체계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나타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은 승부를 띄워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공감을 못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영상에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머니코드 2025년 승부 리포트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10번으로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드릴 거예요. 원전 관련된 내용을 함께 더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원전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딱 5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은 이 리포트 속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12월 5일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서 효력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꼭 받아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부디 꼭 진심이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김 대표가 직접 다 작성한 이 어마어마한 양을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고, 또 내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만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2025년 유망주 코멘트도 함께 담아드렸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 한 번씩만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원전 섹터는 당분간 정치적인 색깔을 벗어날 때까지만 조금 일단 시간을 흘려보내놓고, 정치적인 색깔이 벗어지면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업황이 돼버렸다, 그렇게 체질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